합니다. 다른 데보다도.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요 한 5분 동안 서 있는 걸 봤는데 애들을 손목 잡고 다니시는 어머니들이 대단히 이제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다 모였을 때 한번 애들 키우는 문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참가했기 때문에 그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더 흥미가 진하지 않겠냐. 저는 흥미진진하게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애들 키울 때 아침에 애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낼 때 어떻게 배웅하셨습니까? 저는 한국에 가서 온 지 잘 몰랐는데 북한에서는 애들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보낼 때 부모들이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어 이렇게 말하면서 애들 학교 보냅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뭐라고 하면 애들 학교 보내죠?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애들 학교 보낼 때 공부 열심히 해, 그렇죠. 공부 열심히 해, 그 다음에 선생님 말 잘 듣어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애들을 아침에 도시락 싸서 학교를 보낼 때 부모가 어떤 말로 학교에 보내는가, 이게 따라서 애들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제 영국에 있을 때 제가 같이 살던 옆집 사람은 어떻게 애를 학교 보낼 때 무슨 말을 하느냐 해서 제가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봤어요. 왜? 저희 집 사람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아이 학교 보낼 때 방금 말씀처럼 야 가서 이 축구만 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와, 선생님한테 강의하는 거 열심히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옆집에서 우리 부모들은 애 보낼 때 보니까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애들을 학교 보낼 때 어떤 말을 해서 학교에 보내는게 따라서 애가 자라는 이런 그 환경과 그 사고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요,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으로 지금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제가 어떻게 남들보다 자유와 시장경제, 세계라는 걸 남들보다 먼저 할 수 있었을까요? 북한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가졌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엘리트 코스를 다녔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평양에 평양 외국어 학원이라는 거 있었는데 12살 때에 제가 평양 외국어 학원에 가서 영어 공부를 12살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반 북한 애들은 중학교에 가면 물론 영어 교과서가 있지만은 선생도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영어를 정확히 배울 수 없었는데 저는 한국어로 말하면 외국어 교조, 이런 특목고 같은 이런 데 가서 12살 때부터 전문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게 된 기본, 바로 인생의 전환점은 저희 부모들이 저를 바로 외국어 학원, 북한에서 외국어 하라는데 이런 외국어 중학교, 이 한국의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이런 학교에 보내준 우리 어머님의 위대한 결정이 저희 오늘을 만들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해보고 싶은, 성취하고 싶었던 일을 많이 성취했어요. 그런데 이 나이 되도록 요것만은 딱 하고픈데 아직도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제가 죄송하지만은 다른 거는 좀 잘 쓰죠. 외국어, 저희가 외국어는 영어도 하고 중어도 하고 한국어는 북한 말도 하고 남한 말도 하고 테니스도 좀 하고 탁구도 좀 하고 바둑도 좀 하고 골프도 좀 하고 이런 거 골고루 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못해요. 제가 뭘 못하는가 하면 악기를 못해요. 난 이거 지금도 제일 부러운 게 누가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바이올린을 잘 치고 이런 거 보면 엄청 부러워요. 특히 이거 어떤 분들은 이거 악보를 우리고 소설 읽는 것처럼 악보를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걸 못합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우리 초등학교에서 학교마다 눈이 좀 뱅글뱅글 돈 온 애를 뽑아서 학교 쪽으로 뭘 배워주냐,
한국에서는 아코디언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선풍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를 아코디언 배우는 선풍금 서조에 저를 이게 저를 하기 따라하는 게 아니지. 저를 아코디언 배우는 그런 이제 클래스에다가 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제가 첫날에 가보니까 이거 콩나물 대가리 넣고 이 악보를 넣고 선생님이 계속 배워주는데 옹치가 너무 싸서 앉아있지 못하겠다라고 바깥에 나가 볼을 차야 되겠는데 그래서 선생님의 화장실로 갈 때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집에 오니까 선생님이 집에 쪽지 편지가 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쪽지 편지를 보더니 제 종아리를 치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무조건 내 인생에 이거 선풍금 아코디언을 못 배우면 내 인생을 거칠 수 없다. 북한에서는 사람의 인생을 편안히 살자면 세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세 가지를 배우면 인생을 편하게 산다.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 재간 세계. 첫 번째로 북한에서는 글을 잘 써야 된다. 사람이 필체가 오면 군대에 나가도 군대에 쫙 가면 군대 사람들이 다 모인 데서 지휘관에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글 잘 쓰는 사람 손 드세요. 글 잘 쓰는 사람 손 들면 글 잘 쓰는 사람 먼저 뽑아갑니다. 왜? 옛날에는 컴퓨터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모든 문건을 다 글씨 잘 쓰는 사람이 글씨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글씨를 잘 써야 된다. 그런데 저는 아이 때부터 글씨를 잘 못 썼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 두 번째로 그림을 잘 그리면 북한에서 평생 편안히 살 수 있습니다. 예. 북한은 선전전동을 하기 때문에 그림. 세 번째는 악기. 예를 들면 선풍금을 잘하든지 피아노를 잘 치든지 바이올린 이 세 가지 재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너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편히 살려면 무조건 악기 하나 해라. 두 번째 또 갔는데 또 도망쳤어요. 난 못 배우겠더라고요. 세 번째 갔는데 세 번째 또 도망치니 우리 어머니가 저희 손을 잡고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 애 제발 부탁드려서 공부시켜주세요 하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애들한테다가 아코디언을 배워줄 때 기준이 있다. 뭐냐? 첫 번째 도망쳤을 때 종아리를 치고 두 번째 도망쳤을 때 또 종아리를 치고 그래도 세 번째까지 도망치는 애는 이건 못 배우란다. 그러니까 다시 데려오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아코디언을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제가 다닐 때 초중이 4학년인데 4학년 될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얘를 이거 어디에 보낼까 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외국어 학교에 보내자 이런 거. 그런데 저는 외국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외국어를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비행기 타고 뭐 어디 외국에도 가지. 그래서 전 잘 알지 못하면서 외국어 학원에 배웠는데 그 외국어를 배워서 영어를 배운 것이 결국은 밑거름이 돼서 자유라는 것도 알게 되고 결국은 이 한국도 외국 외교관 생활도 하고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애가 뭘 좋아하고 우리 애가 뭐의 특기가 있는가 라는 거를 부모가 제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해내자면 애를 골고루 애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한 번씩 다 시켜봐야 돼요. 제 생각은 그겁니다. 예. 남자애라면 한번 축구도 시켜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악기도 시켜보고 이러면 어느 쪽에서 재간이 있는지 잘 알게 됩니다. 이게 제 첫 번째 애 키우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내가 이걸 외국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애들만이라도 무조건 영어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이거 북한이라는 나라에서는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 학교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해오고 오면 집에 오면 그게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금방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북한에 있을 때 아침에 애들 보고 일어나라 그러면 애들이 일어 안 납니다. 그러면 애를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로건기에다가 영어 교재를 크게 틀어놔요. 그러면 애가 누워서 자면서 일어나기 전까지 처음에 듣는 게 영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제가 그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애를 영어를 잘하게 하려면 영어 학원에 보내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아침에 무조건 애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무조건 영어 로봇 교재를 풀어놓으세요. 집안에. 그러면 애가 꿈속에서 깨어날 때 첫 번째 듣는 언어가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차 이것이 반복되면 꿈도 영어로 꿔요. 네, 그래서 이런 제가 그 여러 가지 멘토들을 드리게 되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야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뭔가면 여러분들 저 바로 건너편에 대치동이 있죠.
여러분 대치동 좋아하십니까? 왜 좋아하시죠? 예? 학원. 네, 맞습니다. 대치동에 학원이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예. 어제 제가 영동시장에 가서 이렇게 길거리 유세를 했는데, 이거 제가 이제 유세 끝나면 이 유튜브 채널 통해서 댓글로 질문이 들어옵니다. 근데 질문에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 하면, 대우원님 만약 로또가 당선돼서 수십억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제가 로또 맞으면 그 돈을 어디다 쓸까요? 예? 학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내가 로또에 당첨된다면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딱 뭐냐, 영국의 유명한 에턴 학교랑 에턴 스쿨이라는 것이죠. 이 에턴 스쿨을 대치동에 있었던, 이 역삼동에 있었던 에턴 스쿨과 같은 명문 이거 중고를 여기다 한번 지어볼 이런 전 꿈이 있어요. 여러분, 저 로또 당첨받게 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저 아이들이 교육이 이렇게 대단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한테는 형제가 3명 있어요. 저 위에 누이가 1명 있고, 저하고 연동생 있고, 내 밑에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내가 태어날 때 교수했고,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원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 교수의 자식은 수학을 잘하겠죠? 그런데 자식이 3명인데 3명 중에 수학 잘하는 자식이 1명도 없더라고요. 이게 정말 이상한 노릇이에요. 예.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거는 부모들이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이 서 있는데도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교육, 나라의 교육국,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이거 교육화를 이거 평준화하면 안 됩니다. 모든 애들은 무조건 공립학교에 가서만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인재 수재들을 찾고 그러한 수재들을 발전시키기 힘듭니다. 여러분, 노벨상이라는 게 왜 있죠? 모든 사람이 같은 학교 가서 같은 공부를 한다면 누구나 다 노벨상 받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건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가 있습니다. 그런 특기들을 잘 발전시켜서 수학 잘하는 애는 수학시키게 하고, 외국어 잘하는 애는 외국어를 시키게 하고, 물리 잘하는 애는 물리에서 각 인간이 자기한테 가장 맞는 그런 걸 배워가지고 가게 하려면 이 교육을 절대 평준화시키면 안 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거 중학교 초등학교 가서 한 애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옆에서 다른 애들이 다 자면 공부할 의욕이 생길까요? 우리가 집에서 애완견을 키워보면 하고 보죠. 애완견이 사람이 젊으면요, 애완견도 옆에서 잡니다. 네, 이건 생리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지금 정부의 모든 정책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평준화시키는 거, 잘 사는 사람은 끌어내리는 것을 내려서 평준화시키는 거, 이것도 잘못됐고, 또 세금을 많이 걷어서 골고루 놀아주는 것도 잘못됐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이 교육 문제에서 이 사교육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건 저는 진짜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공교육의 질도 높여야 하지만은 저는 바로 저 대치동에 있는 저런 특목고, 자사고, 국제고와 같은, 그 다음에 저런 학원들, 이런 학원들을 이거 더 잘 운영되고 되도록 존치하고 그들이 더 많이 학원이 잘 돌아가게 만들어 주는 게 정부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한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 만났는데 이분이 말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아니 대치동에 학원을 있으면 이거 돈벌이 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일요일날 학원을 운영하지 말라. 또 저녁에는 몇 시까지만 딱 운영해라. 너무 규제를 많이 해놓으니 이게 학원이 안 된다는 게. 그래,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저 같은 사람을 뽑아보면, 여러분, 저는 애들을 잘 키워보자고 대한민국에 온 사람이라는 거 다 아시죠? 네. 저를 애들은 지금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애들을 위해서, 또 자기 애를 잘 키워보고 싶은 부모들을 위해서는 저는 바로 교육의 평준화, 이거 저 반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 뽑아주시면 그 누구보다도 애들을 사랑하고 애들을 잘 교육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대한민국에 온 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힘껏 일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 대구민 대영호 비록 위험한 점은 많지만 모르는 것도 많고 좀 못난 이 대영호 뽑아서 국회에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태영호 후보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부터 주민과의 대화, 질문 답변 시간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태구민 태영호 후보를 위해 응원 와주신 주민분 계신데요. 저 뒤쪽에 핑크색 옷 입으신 어머니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네, 좋은 말씀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뭐 궁금한 질문도 좋고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요래 앞으로 마이크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전국 전 세계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의미 깊은 자리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들고 자신의 생각을 좀 기탄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 우리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후보님께 그렇게 직접 꽃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손절한 시간 네,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잠시 감사합니다. 자기소개와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바꿨어? 잠깐만.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역삼 이동에서 한 40년 차 살고 있는 박태순이라는 주민입니다. 역삼동에서 사시네. 여기서 살고 있는 주민인데요. 아마 여기 함께 나오신 분들이 거의 다 굉장히 이 동네에서 오래 이 지역을 지키고 사신 분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동네를 사랑하는 주민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핑크꽃을 준비한 것은 환하게 국회로 웃으면서 들어가시라고 이 꽃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응원 말씀 감사합니다. 아마 태구민 후보가 이 꽃의 기운을 받아서 무사히 여의도 입성 의정 활동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자식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난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좀 한 말씀 하실 분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렇게 된 내가 애를 키워보니까 뭐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한 말씀 하실 분. 자, 혹시 한 말씀 유튜브나 하시죠. 페이스북도 알려주세요. 예. 오늘은 좀 젊으신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20대, 30대들도 나와서 자,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주민과의 대화, 이 주민과의 대화에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 분이라도 용기 내서 나와서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다른 분들도 저저마다 마이크, 제가 어제 용동 시작할 때 했는데요. 여러분들 보고 이거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하니까 안 나오시다가 한 분이 나와서 말씀하니까 그 다음부터 저저마다 동의하는 사람, 난 동의할 수 없다는 사람은 저저마다 와서 1시간 하고 우리가 끝냈습니다. 아이고 제발 좀 이제는 끝납시다라고 용감하게 마이크 한 분이 먼저 잡으시면 다 잡습니다. 예. 네, 자, 유튜브로 먼저 답변이 왔습니다. 잠시 앞으로 와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유튜브로 왔습니다. 네.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 하나. 자, 질문 볼까요? 네, 리메이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잠시만요. 가까이 대고. 네, 저는 태우 후보님 열렬 지지자이고 초기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네, 꼭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약간 직설적인 질문이지만 꼭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태우 후보님은 북한에서 엘리트로 대다수 인민과는 다른 어찌 보면 특권을 누려온 사람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는 북한의 일반 주민들과는 달리 북한은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도 저는 특이한 그 누구도 북한에서 받을 수 없는 그런 특이한 엘리트 코스 과정을 받았고 저 같은 사람은 누가 보면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에 올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뭐 돈 귀한 것도 없고 특전과 특권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우리 애들이 점점 큰 걸 보니까 제가 과연 앞으로 우리 자라난 애들이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게 걱정되더라고요. 제가 두 아들을 데리고 차 좀 주세요. 두 아들을 데리고 제가 영국에 갔는데 우리 애들끼리 영국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는데 학교 학급 애들이 갑자기 북한에서
애가 왔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깜짝 놀라니 아니 이거 북한에서 어떻게 이거 애가 오느냐. 그래 학급에 다니는데 학교 아침마다 가면 애들이 우리 애를 놓고 처음에는 친구가 아니니까 왕따 하는데 어떤 말을 가지고 왕따 하느냐. 야 우리 애 이름이 금혁이거든요. 야 금혁아 너네 북한에 인터넷도 없는데 북한 애들은 인터넷 없이 인터넷도 게임도 못하고 페이스북도 못하고 무슨 재미로 그런 데서 사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말하고 그 다음에 야 김정은이 보니까 머리를 이렇게 원리 뻑뻑 사발처럼 원리 깎았는데 너 머리 그렇게 길렀다가 김정은한테 보고되면 너 총살되겠는데 어떻게 했냐. 학급에 가면 아침부터 애들이 왕따였는 게 북한에서 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니까 애들이 다 친구 되니까 그렇게 왕따하는 것도 없어져서 다 친해지는데 북한에서 배웠던 그런 교육과는 전혀 다른 교육을 영국에서 애들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우리 애들은 북한에서 몰랐던 그런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기 시작했는데 인간이라는 거는 일단 외부 세계에서 대해서 알게 되고 비교 개념이 생기면 가장 중요한 건 이게 비교 개념입니다. 비교 개념이 생기면 이게 큰 문제입니다. 만일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 살면서 비교 개념이 생겨서 외부 세계는 전혀 다르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애들이 점차 우울증이 생깁니다. 왜? 나도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정상적인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생활할까? 또 북한에서 외교관이라는 거는 3년 4년을 주기로 영국에서 살다가 또 3, 4년 되면 또 북한에 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저를 따라서 또 북한으로 다 가요. 가서 또 북한 학교에 갑니다. 그럼 북한 학교 가면 아침부터 독재자 김씨 가문에 대한 것만 계속 배워주는데 그러면 북한 애들이 대단히 궁금하겠죠. 북한 애들이 궁금하니까 우리 애가 아침에 학교 가면 조용히 와서 물어봅니다. 야 런던에 가 생활해보니까 런던은 어디로 드냐 영국은 어디로 드냐 계속 물어봐요. 애들이 궁금하니까 애들이. 그런데 북한에서 예를 들면 야 이거 내가 영국에 갔을 때 인터넷이라는 거 해봤으니까 그렇게 좋더라. 영국에서는 숙제할 때 유튜브를 통해서 숙제 다 하고 진짜 이게 좋다 이런 말을 하기만 하면 북한에서는 이건 자본주의 선전이라고 금방 잡아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 애들한테다가 아니 영국은 살기 못할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북한에서도 널리 사람들이 있는 찰스 디켄즈의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라든가 이런 우리가 자본주의 기초 단계에 있었던 그때 당시 영국 소설들 이런 걸 읽고 그대로 가서 이야기해줘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런데 애들이 점차 자라면서 이렇게 비교 개념이 된 거 이걸 보고 제가 우리 애들은 나처럼 살면 안 되겠다. 저 아버지로서 저는 진짜 애들 교육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내 대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이 애들한테 자유를 주지 않고 내가 이들을 또 데리고 북한으로 간다면 이 애들이 앞으로 자라서 또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낳았을 때 자기 부모를 얼마나 원망하겠느냐.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 좋은 처지에서도 우리를 데리고 노예 같은 북한으로 데려갔다. 이러면 내가 후회라도 애들한테서 원망을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북한을 탈출할 때 제가 애들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북한을 탈출하면 북해에 있는 우리 일가 친척들에서는 진짜 큰 피해가 오고 그들은 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진짜 처형될지도 모르는 그렇지만은 그 모든 책임과 그 가문에서의 모든 비난은 내가 지겠다. 그러니까 너희들만이라도 한국에 와서 서울에 가서 좀 명문대에 가서 마음껏 공부해서 너희들이 인간으로서의 꿈을 펼쳐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그런 북한의 엘리트 고위층도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한 말씀 나와 하실 분 없으세요? 네,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질문 먼저. 네. 네, 조심해. 자, 이제는 주민들이 발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발동기가 걸렸습니다. 이제부터 막 저조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리기 위해서 한 분당 5분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역삼동에 한 15년째 살고 있는 이재영입니다. 예. 저는 뭐 어디 뭐 당인도 아니고 일반 주민으로서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예. 하나는
태영 회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예, 제가 먼저 한다면 나중에 대답해 주세요. 예, 지금 우리가 느끼기는 현 정부에서 지금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가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사회주의로 간다는 거는 북한과 같은 처지로 가는 거냐, 아니면 중국과 같은 처지로 가는 거냐, 요거 이따 대답해 주시고, 하나는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경제가 작년 2월 달이면 경제가 좋아진다고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좋아지지 않고 그 양반을 딴 부서로 옮겨버렸어요. 그것도 그렇고, 또 경제뿐 아니고 또 이 장 차관 국회의원들 전부 현 정권에서는 집을 2채씩 가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보세요. 국회의원들, 장 차관들 집 강남에 하고 딴 데 지방하고 2채씩 안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마 한 40, 50%는 더 이상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집값을 잡는다고 지금 집 못 가게 했는데, 그걸 꽉꽉 잡아보면 그게 아직 어디로 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엄청나게 집값이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런 걸 다 풀어가지고 집을 한 차례도 더 늘려야 되는데, 자꾸 집을 늘리지 않고 그냥 꽁꽁 둘러싸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잖아요. 꿈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고, 집값도 뭐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교육을 뭐 특목고로 만들었다가 또 외국어 고등학교 만들었다가 또 없앴다가 만들었다가 만들어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인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거짓말하지 않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아까 질문 드린 거 감사합니다. 예. 이자 방금 저한테 주신 질문이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라는 이제 질문을 하여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하는 거는 이거 아주 단순한 이거 이치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몸 안에 사람이 몸을 국가비육하면 몸이 건강하려면 이 몸 안에서 피가 자유롭게 돌아야 합니다. 혈액순환이 자유롭게 돼야 모든 몸이 우리가 원활하게 돌겠는데, 만일 국가도 같아요. 국가도 정상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려면 바로 이 피가 자유롭게 돌아야 되는데, 바로 이 피가 뭐냐? 바로 이 피가 경제입니다. 예, 바로 이 피가 투자예요. 돈이 자유롭게 돌아야 나라가 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제를 계속하는 거는 돈이 자유롭게 도는 거를 막는 일입니다. 예. 정부의 기능은 지금 정부처럼 세금을 쥐어 짜서 그 세금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 아니에요. 정부가 할 일은 뭐냐? 외국에서 가능하면 투자를 많이 끌어다가 이 나라에 돈을 좀 쏟아부어서 이 나라 경제가 돌아가게 하고, 기업을 하는 분들, 자영업자들,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들, 뭐 이렇게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일해서 여기서 소득이 많이 창출되게 하고 일자리가 생기게 하고 그 소득을 또 다시 국민들이 쓰게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정책은 소득 주도 성장, 소득을 풀어서 경제를 강화한다.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가 한번 우리 뒤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한 푼이라도 외국에서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죠? 60년대에 바로 여러분 대에 다른 나라에 시체 닦으러 가서 시체를 닦아서 돈을 끌어오고, 한강에 가서 일해서 돈을 끌어오고, 중동에 가서 그 40도 고열 속에서 살아서 돈을 끌어오고, 베트남 전쟁에 목숨을 바치러 가서 싸워서 돈을 끌어, 이렇게 한 푼 들여다가 이걸로 도로를 닦고 집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국민들이 돈을 벌게 해주고 그 돈 번 가지고 애들을 키워서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고 해서 그 애들이 와서 또 지금 IT 반도체 공업을 만들고 이래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렇게 돈이라는 이 흐름이 도는 거를 막 풀어놓을 생각은 안 하고 좀 가진 사람들의 세금만 들여가지고 이 세금을 골고루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바로 사회주의고 지금처럼 세금을 쥐어짜서 다시 그 돈을 현금성 살포만 하면요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미주 나라처럼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규제를 강화하느냐 아니면 규제를 풀어서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있게 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명한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빵집에 가서 빵을 사 먹을 때 그 빵이 맛있는 것은 빵집 주민이 빵을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빵을 잘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어버리는 빵집 주인의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이게 바로 경제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돈, 우리가 가장 귀중히 여겨야 할 이 돈을 혐오스러운 거로 보고 있어요. 인간이 같이 살면 손가락도 5개입니다. 이 5개 손가락 한번 보세요. 크기가 다 같습니까? 다르지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한 가정도 보세요. 형제가 다 셋 되면 형제 셋 다 잘 삽니까? 잘 사는 형제도 있고 좀 못 사는 형제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좀 약간 똑똑지 못한 사람도 이게 인간의 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안에서 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잘 사는 사람은 좀 기업도 잘해서 더 많이 돈을 벌게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도 풀어서 그분들도 잘 살게 해주고 이렇게 돼야지 잘 사는 사람을 끌어내려서 평준화시키는 거로 다 같이 잘 살게 한다. 이걸 실현한 나라는 전 세계에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자, 부탁드립니다. 다음 마이크 좀 잡으시고. 네,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시면 예. 손 들고 교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애들 키우는 문제. 예. 네. 어머니들이 궁금해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려 주십시오. 자, 그럼 생각이 있으신 동안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 하나만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유튜브로 OM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다면 주로 어떠한 일을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바로 이 사회주의를 가는 이 흐름을 막고 바로 시장 경제로 돌려놓겠습니다. 돌려놓으려면 바로 이 자본,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려면 규제를 풀어야 돼요. 모든 규제. 이 규제를 풀게 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 저는 강남 구민들이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이 세금, 과세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종부세 문제. 이 종부세 문제를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이익을 반영한